자, 여기 잠깐 보실까요? 오늘 조금 덥죠? 네. 너무 덥는데요? 저는 하루 종일 여기 안에 있었어서 잘 몰랐는데, 저는 에어컨 켜고 이러면서 잘 몰랐는데, 바깥에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은 얼굴이 빨개가지고, 쌤, 진짜 더워요. 이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가? 나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얼굴이 이렇게 좀 꼴딱들이 하여 오니까, 덥는갑다. 사실 그 생각 좀 했어요. 자, 우리 어제, 그죠? 생성형 AI를 처음 만나신 분들도 있지만, 처음 안 만나시고 이미 만나셨던 분들도 있었죠. 근데 이제 결국은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게, 우리가 어제 했던 친구는 대화형 채팅 모델, 인공지능 모델.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모델. 그 다음에, 이거는 그거예요. 어제 했던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월요일날 하려고 하는 거는, TTS하고, 그 다음에 음악 생성.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제가 대충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생성형 AI를 다루는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내가 얘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결과값이 뭔지가 그게 제일 먼저 명확해야 돼요.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뽑을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두리뭉실한 상태에서는 잡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명확하게 주제를 못 정하겠다고 하면 그 주제마저도 얘 시켜서 좀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겠죠. 주제를 얘 보고 만들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 주제를 만들어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거 주기. 페르소나. 페르소나. 역할 부여. 그래서 내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를 얘가 뽑아줬잖아요. 그러면 이 주제를 가장 잘 이야기하고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떠올려서 얘를 페르소나를 시키면 되는데 그것도 모르겠어. 어떤 사람이 이 분야의 전문가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또 걔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해보니까 어제 제가 축구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에 내가 원하는 완벽한 결과치를 뽑는 경우는 정말 진짜 뽑기 운처럼 정말 진짜 재수 좋으면 한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결과치를 얻으려고 하면 얘하고 대화로 주고받으면서 최종적인 어떤 결과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를 잘 쓴다, 잘 다룬다는 이야기는 결과치를 잘 뽑아내는 게 아니고 이쁜 걸 뽑아내는 거, 그 다음에 뭐 좋은 걸 뽑아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를 뽑아내는 게 프롬프트를 잘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제 우리 같이 해보면 알겠지만 프롬프트 하나만 넣는데 뭐 결과물이 멋지게 탁 나와요. 그럼 그건 내가 프롬프트를 잘 넣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재수가 좋아한 거예요. 재수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프롬프트가 이만큼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도 결과물은 신통치 않아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테스트도 해보고 그 다음에 수업하면서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해봤는데 결국은 뭐냐면 한 번에 완벽한 걸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시도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하고 오늘 수업할 거는 이게 이제 드리블이 없는 우리 지금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은 드리블을 하는 느낌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나가면서.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그냥 이미지 생성 자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드리블의 개념은 아니고 이미지 프롬프트를 수정하면서 그냥 통째로 갖다 넣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빼고 넣고 약간 이런 과정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지금 GPT에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 생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식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건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도 잘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자, 그 다음에 어제도 뭐 그런 이야기 잠깐 했지만은 오늘 용진 씨도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거 물어보셨거든요. 유력 일지하면 어떤 거 하면 좋은지. 그죠? 일단 제 생각은 조금 더 기다려 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그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제 우리가 경험했던 제미나이나 그록 쓰시면 돼요. 그록. 챗GPT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유료 결제하고도 거의 뭐 차이 없어요. 되게 퀄리티 잘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록하고 제미나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원하는 게 깊이 있는 그 뭐 어떤 결과치를 원하는 게 아니고 빨리 어떤 뭐 실시간 데이터를 배경으로 해서 빨리 뽑고 싶을 때는 제미나이가 빨라요. 제미나이가 빠르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약간 더 추론이라든지 딥싱크 같은 그런 어떤 개념들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그록 쓰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유료 결제 쓰는 게 좀 더 편해 라고 하면 챗GPT 쓰시면 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자진으로 숙제하셨던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어제 자진으로 숙제하셔서 결과물 있으면 카페 한번 올려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 현지 씨, 한 거예요? 아, 깜빡이세요? 아니, 나는 손을 이렇게 하시길래, 야, 예, 제가 우등생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제 알려드렸던 이 플랫폼들이 다 무료거든요, 무료 플랫폼들이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서 막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대형 인공지능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챗GPT 같은 이런 친구들하고 내가 어떤 결과물을 뽑아낼 때는 항상 얘한테 내가 다음 질문에 근거가 있어요. 예를 해보면. 그죠?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하면 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자기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내에 대한 정확한 그냥 딱 A는 B다라고 답만 주는 게 아니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까지 같이 담아서 프롬프트를, 결과물을 줘요. 그럼 그 안에 보면 내가 다음 질문을 이어나갈 매개체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드리블 하듯이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훈련들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저쪽에 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네. 보니까 어제는 그걸 하고 있어요. 다른 대화창에서 안 그러면 자, 여기서 안 그래도 요즘 제가 그거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채팅창을 새로 열죠. 그러면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일부러 요즘 막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새로운 채팅창을 연 다음에 내가 앞전에 다루었던 주제들 있죠. 그 주제들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 얘가 그때 했던 걸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요. 이거 아주 혁신적인 거예요. 근데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된 상태에서 계속하면 걔가 나라는 걸 자, 보세요. 원래는 우리 채팅봇들이, 옛날 채팅봇, 지금 우리가 말하는 챗GPT라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채팅 리스트가 떠져, 그죠, 좌측에. 예. 그러면 채팅 리스트를 누르면 그게 대화했던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그럼 그 안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면 앞에 대화를 문맥을 이해하고 이어서 쭉 나가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하는데 새로운 채팅창을 딱 열죠. 그러면 이 채팅창에서 나누었던 대화는 얘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로인 상태에서 새로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도 똑같은 걸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데 일부러 제가 하다가 보니까 너무 채팅창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대화를 나누면 얘가 앞에 것까지 생각해서 하려고 하니까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채팅창을 하나 열고는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난 대화창이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언제쯤의 대화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화창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주제로 나누었던 걸 혹시 기억하느냐, 그 대화를 이어서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솔직히 난 안 될 줄 알고 그렇게 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 말은 걔가 그걸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얘가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서워요. 솔직히. 그런 부분이 조금 무섭긴 해요. 얘네들은, 우리 인간은 기억력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얘네들은 기억력의 한계라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상으로 막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옛날에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살짝 해보긴 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또, 더 빨리 발전하고 진화하니까, 걔네를 만들고 학습시켜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하면 또 인간도 그만큼 진화하겠죠. 자, 네. 그런데 그냥 기본은 네.
새로운 채팅창은 기존 거는 다 기억하지 않는 게 기본인데 그러니까. 제가 중요시하는 그런 것들은 네. 기억해서 하는데 그거를 지우거나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한테 새로운 대화창에서 내가 채팅창을 연다. 그러면 이제 그 창 자체가 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새로운 채팅창을 열면. 거기서 그냥 이어나가면 안 되고, 앞전 대화를 있잖아요. 언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앞전 대화의 어떤 그 주제나 어떤 컨텐츠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중간에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두 가지라고 하는데 네. 두 가지 채팅창을 기억하고 있다는 제가 그 두 가지 공통적으로 했던 그걸 기억해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억하는 거. 근데 그렇지만은 안 해요. 제가 지금 그럭으로 계속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제미나이는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봤고, 그럭이 조금 더 똑똑한 것 같아서, 제 시점에서는. 그럭에서 해보면, 앞전에 다루었던 내용들을 얘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이 그럭이거든요. 명상음악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한번 좀 테스트를 쭉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했던 내용들을 얘네들이 다 기억을 하고 내가 이어서 작성을 하고 막 그렇게 돼요. 이런 거 한번 눌러서 보면 하여튼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미지 생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건데, 제가 이걸 열어놓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제 했던 거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으라고. 여기 프롬프트 작성 방법 요거요. 이게 결국은 이미지든 그 다음에 그게 그 음악 생성이든 똑같아요.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결과물을 얻을지가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역할의 부여. 역할의 부여인데 이 역할의 부여는 사실 이미지하고 그 뭐죠, 음악 생성에서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왜? 드리블하면서 나가는 게 없으니까. 대신에 오케이. 자, 우선 오늘은 우리가 인공지능 잠깐만 켜줘. 인공지능 모델, 그 이미지 생성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사실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뭐 정답이다라는 건 없어요. 정답이라는 건 없고, 제가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유료가 아닌 무료 버전 기준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글러내고 해서 최종적으로 베스트 3, 베스트는 아니고, 근데 최종적으로 제가 3개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한 건데, 여기에 지금 제가 정리를 한 지가 한 2,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2,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요 뒤에도 조금 더 발전이 되었고, 그래요. 근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3가지. 구글, 이미지 FX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위스크라는 거랑, 핑루멘이라는 거, 이렇게 3가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려요. 추천을 드리는데, 먼저, 구글에서 만들어진 이미지 FX하고 위스크. 요거 진짜 좋아요. 좋고, 그 다음 특히 이미지 FX 같은 경우는, 한국인 있죠, 한국인. 한국인을 정말 잘 묘사해요. 다른 이미지 생성 AI들한테 한국 사람을 표현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딱 보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다른 이미지 생성 AI는 한국 사람을 생성해달라고 하면 느낌이 그냥 아시아인 느낌이에요. 아시아인.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쪽이나 서양권에 있는 사람들이 본 동양권 사람의 느낌. 근데 이미지 FX는 한국인이라는 느낌이 나도록 표현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위스크. 위스크는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미지와 텍스트가 적절하게 섞이긴 하는데 텍스트 기반이에요, 텍스트. 그래서 텍스트 투 이미지가 메인이었거든요. 근데 위스크는 이미지 투 이미지가 메인이에요. 나중에 우리 같이 경험해 볼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롬프트 쓰는 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이미지를 가지고 다른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픽루멘. 요거는 아예 처음부터 얘네들이 만들 때부터, 그러니까 그 독립 창작자들 또는 뭐 이렇게 소규모 창작자들을 위한 플랫폼을 자기들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무료가 메인이에요, 무료. 그리고 무제한 가능. 근데 이제 생성되는 속도는 조금 느려져요. 접속자가 많으면. 그리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3개를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추천을 드리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각 모델별 특징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우선, 이미지 FX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사실적 인물 사진이나 세밀한 풍경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적합하다. 근데, 이렇게 제가 적긴 적어놓고, 그 다음에 제가 테스트하니까 이미지 FX가, 사실, 사실적인 사진 이미지 느낌은 제일 잘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해보면 상황에 따라서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정말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나와. 계속 몇 번을 돌려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끄다가 좀 이따가 다시 켜서 들어가서 했어요. 얘네들이 이게 특징인 것 같아요. 생성형 AI들의 특징이 내가 들어갔던 어떤 그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하고 비슷해서 연관시켜서 자꾸 작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구글 AI 이미지 FX의 강점, 그 다음에 위스크의 강점, 구글의 강점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여러분들 구글 이미지 검색 들어가면 엄청 많죠?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게 다 구글한테는 데이터인 거야, 데이터. 그러니까 그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네들이 이미지를 뽑아내고 하니까 다른 어떤 플랫폼들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스크. 아까 제가 위스크 말씀드렸죠. 위스크는 이미지 FX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 여기 보시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텍스트 프롬프트 작성 없이도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사진 합성이나 스타일 변형에 강점을 보인다. 그래서 이미지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다른 이미지를 뽑아낼 때, 그럴 때 사용하면 되게 편해요. 자, 그 다음에, 픽루멘. 무료 이미지 생성 플랫폼.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텍스트와 이미지를 모두 지원한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좀 바뀌었어요. 픽루멘 초창기 나왔을 때는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레퍼런스 이미지를 넣으면 그 레퍼런스 이미지를 기반으로 뭔가를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료 버전 말고 무료 버전한테는 레퍼런스를 해주는데 그 레퍼런스가 캐릭터, 인물에 한해서만. 뭐 배경이라든지 다른 이런 거를 레퍼런스를 안 해주고 사람 이미지가 있어야만 그 이미지만 레퍼런스를 해서 그걸 이용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미지 일관성 유지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미지 생성할 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이미지 일관성에 관한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미드저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챗GPT도 그렇고,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졌고, 막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아쉬운 구석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무료인 것 치고는 픽루멘이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뭐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쑥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해놨는데, 막상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 딱히 여러분한테 뭐 어필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는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미지 FX, 위스크, 픽루멘 입력 방식과 사용 방식에 대한 차이, 그 다음에 생성 결과물의 특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 FX는 고해상도 이미지 이런 쪽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위스크는 합성과 스타일 변형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픽루멘 같은 경우는 약간 애니메이션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느낌의 어떤 생성물들이 있죠. 그런 거 뽑을 때는 픽루멘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미지를 생성하려고 하면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에서도 프롬프트를 설명했지만 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목표를 정확히 하기. 그러니까 내가 뭘 그리고자 하는지가 먼저 명확해야 돼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숲속의 중세풍성을 원한다면 주요 요소. 그러니까 숲속이니까 숲,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성, 그 다음에 중세 스타일. 이런 스타일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부사항. 예를 들면 뭐 조명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색상이라든지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그려놓고 작업을 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냥 그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면 이런 부분들도 또 쉽게 해결이 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뽑고자 하는 이미지에 대한 그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그 레퍼런스 이미지를 올려주고 그 이미지를 분석해달라고 하면 분석해주거든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이미지 생성을 하면 내가 원하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을 또 뽑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이미지 생성 AI를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구조화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뭐, 이런 거 복잡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서 있는 장면을 하나의 이미지로 생성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요소, 주체, 객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나죠. 그러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나 말고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나를 비추고 있는 뒤에서 감싸고 있는 배경. 그죠? 자, 그 다음에 나하고 배경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거를 어떤 스타일로 뽑아낼 건지.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보면 돼요. 그래서, 주체가 되는, 메인이 되는 나, 그 다음에 배경, 그 다음에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스타일. 일단 이렇게 세 개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나를 표현을 하는 단어들이나 키워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한국 사람, 그 다음에 나이는 뭐 어느 정도 때, 그 다음에 뭐 안경을 꼈다, 머리는 어떻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표현. 그럼 나에 대한 표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배경. 내가 지금 여기 이거 뭐죠? 이거 빔 앞에 빔이 비추는 뭐 칠판을 등이 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배경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예요? 사진 느낌으로 할 건지, 그림 느낌으로 할 건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더해지면, 이제 세부적인 어떤 조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느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표현을 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세 가지를 일단 먼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하나씩 더해 나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면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구조화를 시켜라고 해놨죠. 제일 먼저 주제. 무엇을 그리려고 하는지. 주제. 아까 제가 만약에 앞에 서서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 일단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 나가 되겠죠, 나. 그래서 나에 대한, 그 다음에 배경.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나 또는 배경이라는 거는 위치, 장소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어떤 상황도 될 수 있겠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스타일. 스타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사진 느낌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그림 느낌, 유화로 할 건지 여기에 스타일에 또 추가할 수 있는 게 그 아주 유명한 그 화풍 있죠.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반고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안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지브리풍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여기 스타일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부사항 뭐 예를 들면 뭐 분위기가 어떻다 아니면 조명이 어떻다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어떤 세부사항에 포함이 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글 한번 실행시켜 주실게요. 어제 우리 구글 크롬은 다 깔았죠? 로그인. 그죠? 계정 있으시죠? 구글 거?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 FX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아, 여러분 비콘 다 찍으셨죠? 오케이. 시킨다. 잠깐만요. 자, 요 누르고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시면 저는 일단 로그인이 되어가 있고 여러분들은 로그인이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분들도 있는데 로그인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로그인 하세요. 구글 계정 만들었어요? 네. 다 비밀번호 다 적어왔죠? 예전에 공부를 너무 많이 네? 했어요. 잠깐만요. 이거 나오는 거는 이건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어? 마케팅 이메일 소개로. 이거 지금 그 크롬은 안 들어갔네. 구글 크롬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크롬이 안 돼요. 그거 동의 안 하고 체크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아, 아니, 그거는 밑으로 해야 돼요. 구글 크롬 어제 안 깔았었나요, 우리? 깔았고 오늘도 크롬 저거 실행시켜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면 크롬이 아니고 지금 어제 우리가 설치해 주셨는데. 예, 설치했고 아까 이거 했는데 근데 바탕화면에 그게 원래는 그게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지워지 버려. 이게 제미나이도 유료하면 이것도 공짜가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아니, 이거는 그냥, 따로 네, 그냥 쓰시는 거예요. 됐어요? 예. 자꾸 장난으로. 그런데 아, 잘라고 한다고요?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저 시드가 없어질 거예요. 네? 저 시드가 없어질 거예요. 아, 시드는 그거예요, 이거. 시드 넘버는 그거예요. 고유 번호.
아, 그거래요. 좀 내리면 돼. 좀 내리면 다. 네. 아, 옆에 그 스크롤바를 내리라고요? 아. 음. 아, 이걸로 잡혀 있네.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프롬프트 입력창이에요. 프롬프트 입력창.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미지가 생성되면 보이는 공간인데, 요거를 요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누르면 하나씩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누르면 4개가 한 화면에 이렇게 여기 없어요. 한글이 한글이 이상한데.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국어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영어 버전으로 그냥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되고, 얘네는 한번 생성할 때마다 이렇게 4개씩 나오거든요. 4개씩 나오고, 이미지 FX의 단점이 이미지 수정이 안 돼요. 그냥 한번 뽑으면 경상도 사투리로 끝. 계속 수정 보완을 하면서 이렇게 드리블 개념은 없고, 그냥 새로 뽑고 이렇게 가야 돼요. 새로 뽑고 가야 되고, 자, 그래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 삼아 한번 뽑아볼게요. 그 다음에 한글 하면 안 돼요. 영어 해야 돼요. 영어. 번역기 돌리. 네. 그래서 팝하고 돌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팝하고. 근데 저 번역기를 있잖아요. 네.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네. 밥하거나 구글 번역기를 쓰니까 문장 지은게 들어가면 좀 번역이 어색한데 네. AI에다가 그냥 번역을 네. 해달라니까 그거 좋아요. 헐 낫던데.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거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번역기가 그 팝하고도 있고, 그 다음에 구글 번역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약간 좀 좋은 게 딥L이라는 게 있어요. 딥L. 딥L이라는 번역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문장을 정말 잘 번역을 해주고 해줘요. 해주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 똑똑한 동생 있죠. 똑똑한 친구. 그 친구한테 시키는 게 오히려 나아요. 예. 대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역해줘라고 하는 것보다 번역해줘 하면 약간 구글 번역기 돌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 버전 또는 한글 버전으로 바꾸어서 작성해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한국인이 실제 쓰는 말투 또는 미국인이 실제 쓰는 말투, 외국인들이 실제 쓰는 말투처럼 그렇게 한글을 넣으면 이상한 말이 막 나와. 영어로 하려 해도 자판이 잘. 이게 항상 번역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 뭐야? 예쁜 고양이를 그리라 했는데. 네. 자, 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고양이를 그릴 거예요, 고양이. 고양이 그릴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고양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내가 이제 고양이라고 그려달라고 할 거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영어에서 자유로우시니까 한 번에 그냥 딱 되겠죠? 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단계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고양이를 그리려고 해요, 고양이. 그러면 처음에 고양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고양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고양이를 만들기 눌러보세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보세요. 여기 그리실 때 다른 거는 딱히 손댈 필요가 없고요. 여기 보시면 가로 비율, 세로 비율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정사각형 비율로 그리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세로 모드로 그리게 할 건지, 가로 모드로 그리게 할 건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용도로 많이 쓰는가 하면 프로필.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에 이미지 생성하는 거를, 저는 정사각형으로 많이 넣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로 모드하고 가로 모드 있죠. 세로 모드는 숏폼. 그러니까 쇼츠 같은 것들이 세로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로 모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유튜브 롱폼. 원래는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롱폼, 미드폼, 숏폼. 이렇게 보통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숏폼하고 롱폼으로만 보통 불러요. 그 미드폼, 그러니까 그 미드폼의 기준이 애매해서 그냥 원래는 1분 미만짜리는 숏폼, 그 다음에 1분 이상짜리는 롱폼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쇼츠가 3분까지도 쇼츠가 되거든요. 그래서 3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숏폼, 롱폼으로 그냥 구분지어서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숏폼 형식이 세로 모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일단 정사각형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나오나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정사각형 모드. 그런 다음에 여기 만들기라고 있죠? 한번 눌러볼게요. 그냥 따로 그려줘 이런 말 안 넣어도 돼요. 그냥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고양이가 나오죠. 고양이가 나오는데 이 고양이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고양이일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전혀 생뚱맞은 고양이일 수도 있고, 그죠? 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제일 먼저 드린 거는 먼저 주체, 내가 만들려고 하는 주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배경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배경. 이제 어떤 상황이냐, 어디에 있느냐가 배경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배경으로 삼아볼까요? 침대랑 소파. 그러면 침대라고 해볼까요? 침대에 있는 고양이.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앞에 그림이 수정된 게 아니고 새로운 그림을.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면 화살표 있죠, 여기 앞전에 만들었던 거, 그 다음에 지금 만드는 거. cat in bed라고 하니까 고양이들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간혹 이상하게 생긴 고양이도 있어요. 이 고양이 좀 이상하죠? 두 마리가 합쳐져 있는 것 같죠? 아, 그래요? 아, 예.
예전에는 사람을 만들면 손가락이 막 6개 있고, 막 팔다리가 이상하게 나오고 막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은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제일 먼저 주체, 그 다음에 배경.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어요? 스타일. 스타일. 자, 스타일은 우리가 사진처럼 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화처럼 뽑을 수도 있고, 틀리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침대에 있는 고양이인데 스타일은 뭐라고 할까요? 애니메이션 스타일. 이렇게. 그러면 유튜브에서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영상하는 거예요? 전부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너무 귀엽고 예쁘긴 하지만, 뭐예요? 아니, 그 말이야, 이거. 내가 이걸 원했을 수도 있지만, 안 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인 거예요. 이쁘게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이게 내가 원했던 거였나? 내가 뽑으려고 하는 거였나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 바로 주체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배경이 되는 상황이나 어떤 그런 조건들, 그 다음에 이미지의 스타일. 자, 요게 일단 메인이 되고, 그 다음 여기 하나씩 디테일이 더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먼저 고양이부터 볼게요. 고양이부터. 그냥 고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양이의 스타일이나 색깔이 다 틀리죠? 내가 원하는 고양이가 흰색 고양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까만색 고양이일 수도 있고, 다 틀리잖아요. 짱 고양이.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예요? 무말이 파란색 고양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디테일이 더해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묘사하고 싶은 것들의 디테일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배경이라고 했는데, 배경이 제가 아까 침대라고 우리가 줬잖아요. 근데 고양이 침대에 누워있을 수도 있고, 앉아있을 수도 있고, 침대에서 옥짝 뛸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인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냥 얘가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라고 했지만, 뭔가 또 다른 부가적인 요소가 추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생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메인이에요, 메인. 이게 3D일 수도 있고 또 2D.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을 드렸던 프린트물 있죠? 아, 이거 누가 한 분 안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드렸던 프린트물에 제가 다른 것보다는 스타일에 대한 것들을 뒤에 이렇게 많이 놓은 게 그거예요. 사실 스타일은 물론 이제 우리가 요즘 똑똑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걔한테 물어보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스타일을 쓰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시라고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조금만 쉬어갈까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세요. 그리고